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주변국의 반응. 김정은이 실습받아 오고 있는 북한 정권은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길선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나고요? 북한 국방과학원 출판사 정책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말반동에 걸려서 김책으로 추방됐다가 그쪽에서 도망쳐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김일성은 말했습니다. 핵을 가진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 즉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핵무기 프로젝트가 195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이 통일된 다음에 한반도의 큰 자산이 될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대착오적입니다. 북한 핵이 나오게 된 용도는 대한민국을 수복하기 위해서 딱 나온 겁니다. 그거는 최대의 비밀입니다. 그걸 안다면 내가 간첩이거나 협작군입니다. 김정은이밖에 모를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함부로 김정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믿지 마시라고 권고드리고 싶고, 문제는 핵은 분명히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건 누구도 모른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핵을 가진 미국과 싸워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자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게 김일성이 핵 개발의 최대의 명분이고 정책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핵정책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김일성이 핵정책, 핵보유 야망을 김정일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 김정은이가 또 가지고 나가고, 어느 날 북한 핵은 개 때릴 멍덩이도 없는 저 북한 김일성 족속에게 있어서 유일한 협상수단이고 유일한 생존수단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어떤 경우도 어떤 보상을 해준다 해도 핵을 포기 안 하는 이유가, 그 보상을 받고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체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대 세습 체제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협상을 하자. 너희가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그게. 미국의 위상하고 북한 따위의 위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까고 들어갔을 때 북한 핵이 유치원 수준인지 초등학교 수준인지 누구도 몰라요. 분명한 거는 대학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내가 간첩이거나 협작군입니다. 그 분야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아는데, 우리 이것만 하나 분명히 합시다. 북한은 $10,000 가지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상상을 못하죠. 왜? 일단 인건비가 없어요. 밥만 먹여놓으면 뜁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자력갱생 손발 다 동원해서 만들어 내놓고, 북한의 과학기술 그 상황에서 도무지 대치가 불가능한 부품만 밀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조악한 핵무기를 만드는 데서 북한처럼 효율적인 나라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 $1 갖고도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세계의 그 모든 시스템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북한입니다. 체제 보장, 남조선 해방이라는 북한 체제의 3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북조선 지역의 소위 김일성 족속 체제의 영구화를 실현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네 김일성 족속 체제의 영역을 한반도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 즉 남조선 해방으로서 남조선을 저들 체제로 수복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족속 체제로 만든다는 것. 세 번째가 이 족속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속 체제를 남조선까지 해방하고도 계속 영구화하자면 핵을 들고 모든 주변국의 핵 압력에 대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나온 게 북한의 핵이기 때문에 오늘날 핵은 김정은이자 북한 핵이고 북한 핵이자 김정은이다. 핵이 없어지면 정은이가 없어지고 정은이가 없어지면 핵도 없어진다. 이런 통구멍에 빠진 게 오늘 북한 체제의 지금 신세예요. 유일한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핵을 만든 이유가 김일성이가 전범자로서 6.25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대한민국 수복을, 북한 체제. 말하자면 무력 조카 통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조선을 끝까지 해방하자면 남조선에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군대는 미국이 핵 벌국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를 전국적으로 내쫓자면 우리도 핵 벌국이 돼서 미국과 맞짱을 떠야 된다. 그래서 핵이 나왔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그건 개발이 오고 있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무력적화 통일을 일으킬 때 미국이 즉각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용을 개발한 거고, 중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에서 또 6.25 같은 그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 태평양 8함대죠. 그 미국의 그 한반도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해외기지예요.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가. 그 즉각 개입 때문에 거기에 엄포를 넣어서 중거리가 나온 거예요. 단거리는 대한민국 공격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 만드는 공장에 가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을 통틀어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그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로서 종합공장에 갔던 적이 2-3번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기계도 없어요. 아주 정밀 기계도 없어요. 다 대충 어지간히 모든 수치를 맞춘다면 정밀도는 과학자들이 앉아서 빼봐 있죠. 빼봐.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머리에 붙은 거, 딱 붙은 걸로 갈아. 그걸 다 해서 정밀도를 맞추는 게 북한의 미사일이에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주변국의 반응 없어지죠. 북한은. 김정은이 실습받아 오고 있는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북한이 핵 쓰는 거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다 바라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딱 그렇게 절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핵을 쓴다면 주변 대국들에 따라서 무슨 핵 대전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국이 다 북한 핵은 관리하는 거예요. 핵을 못 써요. 그래서 공갈용으로 딱 돼 있어요. 북한 핵은. 없어져. 아예 없어져요. 쓴다면 없어져요. 지금 내가 알기는 이 한반도 꼭대기에 그 북한 핵 활동을 감시하는 군사 위성만 해도 한 36개는 주야로 본다고 했어요. 벌써 그거 쓰려고 시도하는 순간에는 통신이 복잡해질 것이고 이 모든 징조가 알리거든요. 그때는 선제 타격하게 돼 있어요. 핵 맞고 타격할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략 자산을 미 합중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군대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 방식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